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미국의 한 제약회사가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초기 임상실험에서 참가자 전원에게 항체가 형성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100개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이 개발 중이고 최소 8개 이상의 백신 후보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와 유럽 주요국 증시는 4%에서 5%가량 상승했습니다. 우리는 항공과 여행주가 올랐는데요. 물론 희망과 기대가 반영된 거지 여행을 가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내일부터 우리 아이들의 등교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의 등교가 어른들의 여행보다 훨씬 절실하고 중요합니다. 여행은 백신 개발되고 우리 모두가 안전할 때 떠나도록 해요. 2020년 5월 1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말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여러 부분을 바꿔놨습니다. 20년 동안 논란이 됐었던 원격 의료 역시 비대면 의료라는 개념으로 다시 태어나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제주대 이상희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저희가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네. 이제 괜찮네요. 네. 네. 아까 안녕하세요 말씀이 AI처럼 들려가지고요. 이제 대표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 지금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구체적인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의료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데 먼저 이 원격 의료라는 게 어떤 겁니까? 원격 의료는 먼 거리에서 대표님. 이거 제가 전화 다시 이거 제 그쵸? 전화를 이거로 안 되겠는데 네. 안 되겠네요. 일반 전화를 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자,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의료에 대한 논의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좀 보셨을 텐데요. 원격 의료가 다시 부상하게 된 이 계기는 물론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을 만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원격 의료로 진료를 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돼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논란은 20년 동안 계속됐었고 고요. 진보 단체와 그리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원격 의료는 조금 반대의 입장이 계속돼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원격 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와서요. 논쟁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창에 이상희 교수님 힘내세요. 이상희 교수님 나오신다고 해서 왔어야 하셨는데 이상희 교수님 언제 전화 연결이 될까요? 지금 제주도에서 전화 연결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교수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자, 교수님. 먼저 네. 원격 의료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원격 의료는 기존의 진료 패턴과 많이 다른 건데요. 기존에는 의사와 환자가 대면하고 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네. 원격은 대면하지 않고 ICT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비대면 상태에서 환자의 진료와 각종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는 원격 의료에 반대했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선회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이 원격 의료를 아주 거세게 반대하고 그동안에 입법을 저지해 왔지 않습니까? 네. 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017년 5월 대선 공약에서 원격 의료 반대하겠다, 의료 민영 안 하겠다 이렇게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그게 2018년 8월쯤 되면 입장이 약간 바뀌어서
착한 기능을 하는 원격 의료는 가능하도록 해보자 이렇게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네. 뭐 그 당시에 의료계가 워낙 반발이 심하고 또 시민사회의 반발에 동조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반대해가지고 이 제안은 뭐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는데 네. 이번에는 이 원격 의료 추진에 좀 유리한 지형이 이제 형성된 겁니다.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 비대면 경제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인식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형 뉴딜이라든지 뭐 선도형 경제 추진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로 2월 하순부터 이 전화 상담이나 처방 뭐 일종의 원격 의료인데 이게 사실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약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두려워하는 이제 보통 시민들이 크게 여기에 호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좋게 형성된 건 사실이죠. 네, 그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 원격 의료에 대해 반대했었는데 2018년도에는 조금 입장이 바뀌었다. 착한 기능을 하는 원격 의료는 진행돼야 된다라고 했고 이번에 코로나19라는 우리 위기 가운데 사실 원격 의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구상에 원격 의료를 넣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원격 의료와 함께 비대면 의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똑같은 말이죠? 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네. 네, 사실은 이 비대면 의료라는 말을 쓰는 거는 저는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근 뭐 여당 지도부에 속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뭐 비대면 진료, 비대면 의료 이런 말을 쓰고 또 정부에서도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말을 쓰기도 했는데요. 네. 이게 원격 의료와 같은 거거든요. 같은 건데 아마 좀 부담 때문이지 않을까요? 원격 의료 그동안 반대해왔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앵커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교수님은 과거에 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이신 거죠?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23년 전에 1997년에 원격 의료 텔레메디신이라고 해서 원격 의료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미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네. 이게 국제적으로 국내외적으로 학계에서도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용어인데 이 용어가 듣기 좀 불편하다고 이 용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아까 전에 착한 기능을 하는 원격 의료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말했던 원격 의료와는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 같은 겁니까? 같은 건데 원격 의료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이 되고 의료계와 시민사회에 깊이 각인이 됐던 겁니다. 불신이 팽배했던 거죠. 아, 이거 우리 국민들 정보 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한다. 네. 재벌 대기업 배불리려고 한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의료 체계를 돈벌이에 활용하는 의료 영리화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는 보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을 겪고 보니 그리고 그 이전에라도 원격 의료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력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이니까 이걸 잘 활용하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니 이게 선한 기능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쁜 기능 이런 거는 우리가 묻어두고 네. 선한 기능 중심으로 어떻게 해보자. 대통령께서 이렇게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2018년 8월에 말씀하신 건데 거부당했죠.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도 형성이 됐고 또 비대면 경제의 중요성도 인식이 됐으니 지금은 역기능보단 순기능에 집중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렇게 지금 대표님 보시는 거죠? 대통령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죠. 교수님께서는요? 저는 교수님 의견이 중요합니다. 저도 그 대통령 말씀에 지금은 이제 동의하고 싶은 거죠. 저도 과거에는 이 역기능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국민적 인식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에서 저도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 조건에서는 이게 순기능을 살리고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 체계로 가기 위해서 이거를 잘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쪽에 제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께는 순기능의 입장을 좀 오늘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네. 역기능에 관한 이야기는 또 내일 저희가 다른 분과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금 대한의협은 그 당시 몇 년 전에도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한단 말이에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대한의협에서 주장하는 건 이제 오진 가능성이에요. 비대면의 진료가 어느 정도 뭐 믿을 수 있겠냐 지금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까지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요. 지금까지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원격 의료라고 하는 걸 제대로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의료법에 원격 의료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부터 17년 전입니다. 2003년에 의사와 의사 간의 원격 의료가 허용되어 있는데 이건 의사와 의사 간의 원격 의료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 의료는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일부 시범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게 휴대전화 가지고 무슨 재진 환자 처방 대신 받는 것 정도였기 때문에 이걸 원격 의료라고 말할 수가 없죠. 지금까지는 의료계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다를 겁니다. 이제 원격 의료가 만약에 법적으로 허용되어서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법 제도적으로 원격 의료가 허용되게 되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이 초지능과 초연결성이 빠른 속도로 구현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로봇 수술이라든지 첨단 진단 기계, MRI, PET, CT 이런 걸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첨단 기계가 부작용 일으킬까 봐 사용 안 한다라는 말을 의사 선생님들이 안 하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그거는 합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던 거고 이 원격 의료는 지금까지 불법이기 때문에 안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기 시작하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원격 의료가 허용이 된다면 기술도 발전할 것이고 의사들이 머리와 지혜를 모을 테니 이런 오진 가능성은 줄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로봇 시술도 얘기하셨고 뭐 얘기하셨는데 이걸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냥 기술의 발전이죠.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의 문제고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의 수준의 문제고 복지국가의 능력의 문제입니다. 저는요 이거를 잘 사용하자, 선하게 사용하자라고 하는 대통령 말씀에 적극 동감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의 능력을 살려서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일궈 나가자. 자, 이 무슨 소린가 하면요. 만약에 이 원격 의료라고 하는 이 기술, 즉 초지능,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초지능과 이것을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ICT를 통해서 초연결하는 이런 걸 모두 다 구현하는 분야가 원격 의료인데 네. 이 원격 의료가 만약에 재벌 대기업의 그 병원에 이게 구현된다면 네네. 이거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기존의 보건의료 체계가 다 망가지면서 그야말로 돈벌이의 도구로 되는 일종의 기업 중심의 독점적인 원격 의료 시스템이 구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의료계가 이걸 다들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의 민주적이고 보편타당한 원격 의료 기술의 활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형 병원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 의학이라고 하는 미래 시대의 만성질환 시대에 만든 방식으로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이 의학에 걸맞는 원격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제안이죠. 자, 교수님이 제안하신 것, 그러니까 동네 병원을 중심으로 만성 질환자를 중심으로 이 원격 의료를 도입하자. 이 부분에 대한 제가 반대쪽 이야기를 좀 드려본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성 질환자들 때문에 동네 병원이 사는 건데 이런 원격 의료가 된다면 만성 질환자들도 결국 큰 병원으로 원격 진료를 받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동네 병원의 수입이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제 뜻을 그분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겁니다. 저는요 기본적으로 이 원격 의료 시스템을 의료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이거 네, 허용하려면 그렇겠죠. 의료법 개정할 때 이 원격 의료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는 1차 의료기관으로 한다. 그리고 1차 의료의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사회의 요양병원 등으로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법에다 명시를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병,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은 원격 의료를 할 수 없다라고 불법화하면 되는 거거든요. 법 만들 때.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네 의원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원격 의료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건강 관리와 질병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격 의료가 시작되면 의료법도 바뀌어야 되고 각종 뒷받침해줄 제도들이 변화돼야 하니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명시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부분을 그런 대한의협도 알 텐데 대한의협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대를 하는 걸까요? 불신이죠. 불신. 뭐에 대한 불신입니까? 결국은 자본이 다 집어삼킬 것이다. 결국은 뭐 대형 병원, 뭐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서울에 있는 뭐 삼성, 현대, 아산 등 대형 병원들이 원격 의료를 통해서 전 국민을 다 흡수할 것이다. 사실은 뭐 우리가 미래 시대로 쭉 뭐 가보면 네. 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근간으로 하고 그리고 ICT를 활용하고 사물 인터넷을 통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구현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건 또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되면 국민은요, 전부 다 원격 의료라고 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의 총알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누구도 원하지 않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이 너무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구상에 이 원격 의료를 넣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일각에서는 이 원격 의료가 가장 중심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 이야기는 원격 의료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의료에 많은 사람들이 의료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커뮤니티로 제한해서 그냥 동네 의료만 원격 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정부에서 말하는 그런 경제성이 있을까요? 자, 경제성은 제가 하자라는 대로 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오히려. 제가 증거를 두 가지만 들어볼까요? 네. 네, 첫 번째는요. 재벌 중심에 서울에 있는 대형 특정 병원 중심으로 환자를 전부 다 네트워크로 끌어들여 가지고 건강 관리라든지 뭐 질병 관리 의료 서비스를 원격으로 전달하는 이 메커니즘은요. 결과적으로 거대 자본 일부의 돈벌이에 국한되는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네 의원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미래지향적인 만성질환 관리의 원격 의료를 활용하게 되면 네. 여기는 수많은 경제 주체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더 많이 창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런 거죠. 동네 골목에 있는 상권, 동네 의원과 동네 주민들이 동네 의원에 있는 동네에 있는 기존의 상권들을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번창시키는 것 이거하고 그 동네에 대형 마트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다 초토화시키고 그거 하나만 살아남는 거하고 어느 게 지속 가능하고 부가가치를 전체적으로 많이 만들어내는지 이거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요. 대통령께서 한국형 뉴딜을 말씀하시면서 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한다 그랬거든요. 네. 선도형 경제는 이제 기술 개발입니다. 이 기술 개발하는 것은 대형 병원 중심으로 이 ICT를 접목하는 원격 의료가 아니고 네. 지역사회 중심으로 하더라도 그 기술은 똑같이 구현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술을 구현해서 이 기술을 해외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지고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오히려 지역사회 중심으로 동네 의원들 중심으로 이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에 이걸 도입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의원을 살리는 것이 경제적 파급 효과를 더 크게 만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원격 진료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이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 고부가 가치의 기술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대형 병원 중심으로 하나, 동네 의원 중심으로 하나 똑같은 기술이 구현된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원격 의료에 관련된 논쟁이 요즘 있어서요. 우리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이상희 공동대표님과 인터뷰했습니다. 교수님 팬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교수님 덕에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네, 저를 자주 불러달라는 이야기 같아요. 그럼 교수님 다음에는 서울 오셔서 스튜디오에서 네. 봬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이상희 공동대표였습니다.